자, 이번에는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그 공인중개사가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 없는데, 경매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이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소유권이 무엇이냐?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요거는, 소유권 등기가 완벽해야 되고, 소유권 등기. 어, 소유권 등기를 해도 말소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점유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 다, 깨끗하고,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된다면은 이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권리 분석의 도구를 보면은 먼저 말씀드린 매각물건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뭐 건축물 관리대장, 또 임장 활동을 통해서 어, 이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권리 분석의 핵심은 하자가 있느냐, 또 소멸되느냐, 뭐 이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권리의 하자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멸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외적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그 물건의 하자는 무조건 인수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경매를 받았다. 그럼 불법 상태를 경락인이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공장 같은 경우에 땅에 뭐 폐기물 매립이 돼 있는데 그것을 경매를 받았다. 그 폐기물 매립된 것을 제거하는 의무도 경락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의 최종 목적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를 특정을 해줘야 되고, 청구권을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대개는 누구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뭘 청구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청구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을, 어,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 이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 절차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권리의 발생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경매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한 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중에서도 계약에 의한 물건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물건이라고 해요. 이, 이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받자마자 방해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나가야 될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방해를 받는 거죠. 물건의 권리 침해 형태는 방해입니다. 이 방해를 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게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도 생길 수 있고 두 가지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걸 소위 이제 건물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죠. 건물 인도 청구권. 근데 이 청구권이 특정이 되면은 이제 권리 구제 절차로 나갈 수가 있고 확실하게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은
권리 구제 절차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 권리 구제 절차의 첫 단계로 보존 처분을 보통 하게 되는데 보존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게 되냐 가처분 하게 되냐 이런 문제인데 가압류는 이제 돈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 가처분은 안돈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건물 인도 청구 이것은 뭡니까? 안돈이죠. 이제 안돈 중에서도 이제 이 가처분을 하는데 가처분도 처분 금지가 있고 점유이전 금지가 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것은 점유를 하면서 안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를 묶어주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안소송은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안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재를 하면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되는 겁니다. 인도. 옛날에는 명도라고 썼는데 이 명도란 말은 일본식 용어라서 요즘에는 이제 이걸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로 쓰지 마시고 인도라고 쓰십시오. 자, 판결문이 본안수상에서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 집행은 뭐가 될까요? 건물 인도니까 비금전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어떤 분쟁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권리구제 절차 있죠? 보존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매매도 마찬가지죠. 매매나 경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분석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을 얘기합니다. 총 수입이 얼마고 총 지출이 얼마냐를 가능한 한 정밀하게 특정을 해주면은 예측하는 이 수익이라는 게 더 가까워지겠죠. 정확해지겠죠. 지출 항목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매각가를 쓰는 건데요. 매각가는 우리 의지로 쓰는 겁니다. 우리 의지. 매각가를 높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의 의지죠. 그것이 이제 총 지출을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고정 비용이니까 고정 비용은 이제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각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매각가를 결정하는 것도 아까 두 번째서 얘기한 권리 분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수입은 이제 팔았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데 팔았을 때 가격은 통상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정밀하게 매매 대금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감정가라든지 평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세,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예상 임료도 이제 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명심보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경매 체계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이 이미지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경매 명심보감을 학습하시면은 많은 실력이 오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매 명심보감 유튜브 강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